0.2초 카이엔. 0.2초 카이엔. 0.2초도 뭐 깜빡거리면 그냥 카이엔이 사라지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바라보는 이 인테리어가 야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비싸 보여요. 이거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인포의 UI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뭐 하나 설정을 하거나 찾을 때 유저 친화적으로 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고속 승차감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이 우리가 저속에서 이런 요출들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A오토 서민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콜레오스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주 비싼 모델입니다. 특별한 모델이죠. 지금 이 트림이 에스프리 알핀이라는 트림입니다. 최상위 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에서도 좀 포인트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죠? 무광입니다. 이게 세틴 어반 그레이라고 해가지고요 추가 금액이 있어요. 값이 좀 나갑니다. 35만원이에요 35만원을 투자하면 이렇게 고급스럽고 멋있는 무광의 색상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뭐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르노가 잘하는 것이 또 디자인이잖아요.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그 SM6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굉장했죠.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이 차를 사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멀티링크가 아니라 토션빔 뒤에 승차감이 그렇게 안 좋더라도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콜레오스도 디자인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또 그게 있던데요. 0.2초 카이엔. 0.2초 카이엔. 0.2초도 뭐 깜빡거리면 그냥 카이엔이 사라지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그만큼 멋지다라는 거죠. 뭐 카이엔이랑 똑같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디자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멋지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이트 멋있지 않아요, 그죠? 이 라이트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좀 공격스러운 느낌 확실하게 들잖아요. 그리고 이 하단에 이 범퍼 이렇게 다 스포츠 킷으로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날렵한 느낌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벌집 모양의 육각의 모양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로고 들어가 있고 이 본네트의 각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느껴지진 않지만 여기 라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라인이 양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고 이렇게 형상을 띄다 보니까 뭔가 역동적이고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죠. 에스프리 알핀 때문에 이렇게 이제 블루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릴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사이드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오게 되면요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20인치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245 455R 20인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얇습니다. 4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승을 할 때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잔진동이라든지 요철에서 조금 충격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휀다 가니쉬 자체가 보통 이제 차량 색상으로 맞추기 마련인데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줬다라는 것도 이 콜레오스만의 또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블랙 포인트를 여기만 준 게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가니쉬, B필러, C필러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하단 부분도 블루 포인트 패턴이 들어간 블루 포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프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이것도 신경을 좀 쓴 것 같은 게 센서에 이렇게 두 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르노의 로고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이제 후면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 개인적으로 전면부에 대한 그 디자인의 만족감보다는요 이 후면부의 디자인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요. 이 후면부 덕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뭐 0.2초 카이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평형의 디자인을 띈 테일램프가 아무래도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래 또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 테일램프를 보게 되면요 또 블랙 베젤로 입체감 있게 이렇게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콜레오스 차량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이렇게 LED로 들어오거든요. LED로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매트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현해내라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하단 범퍼도 앞 범퍼랑 동일하게 여기 옆에 사이드에 포인트를 준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배지도 들어가고요. 자,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딱 한 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어딜 눌러야 될까? 자, 맞춰보시죠. 맞춰드릴까요? 맞춰보시죠. 질문입니다. 아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려운 데입니까? 쉬운 데입니까? 자, 정답. 여기 가운데 누르면 된다, 그죠? 에이. 굉장히 쉽다면서. 그럼 쉬운 거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아, 여기 있나 보다. 오케이. 예.
이렇게 쉽진 않네. 숨어져 있으니까. 트렁크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 왼쪽 구석에 좀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하단 수납장을 열게 되면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트렁크가 이제 6대4 폴딩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폴딩을 하게 되면은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뒷좌석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딱 하나만 접더라도 평탄화 작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자로 공간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트렁크의 공간은 굉장히 넓어지고요. 캠핑, 뭐 차박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평탄화 작업은 필요 없어요. 거의 일자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경쟁차종인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애매한 사이즈라고, 애매한 사이즈는 좀 부정적인 거고 적당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UV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내에서 실용성입니다. 그죠? 수납 공간 자체가 보게 되면요, 도어 포켓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 수납 공간이 있고요, 중앙에 센터 콘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납 공간들이 크기가 좀 애매해요. 막 그래서 엄청 작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건 좀 아쉽다. 저 페달 있잖아요. 페달은 오르간 페달이 솔직히 편하거든요. 근데 오르간 페달이 아니라 일반 타입의 페달로 들어가 있고요. 에스프리 알핀이잖아요. 그럼 뭔가 더 특별함도,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 페달이 좀 마감이 좀 아쉽다. 소재가 아쉽다. 그리고 뒷좌석 정말 중요하겠죠.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그대로 맞춰놨고요. 뒷좌석에 탑승을 하게 되면 뒷좌석 너무 좋은데? 이거 뭐야? 시트가 각이 너무 좋아요. 허벅지를 받치고 있는 이 길이 있죠. 길이감도 너무 좋고요. 이 발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레그룸 너무 좋고요. 넓고, 헤드룸 어때요? 헤드룸 충분히 공간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시트가 정말 놀라운데요? 기대를 아예 안 했던 곳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는 듯한.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뒷좌석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못 느꼈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이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비싸 보여요. 이거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근데 뒷좌석에 엉뜨가 없나요? 엉뜨가 있겠죠. 여기 있네. 여기 터치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반응이 느리네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안 눌리죠? 안 눌리는데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꾹 누르면 돼요. 근데 이게 햅틱 반응이라도 오면 좋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단점이잖아요. 이 단점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자녀분들이 타요. 이거를 지나가면서 막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온도가 제각각 바뀌잖아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장점으로 포장하고. 그 C타입 2개 충전기 있고요. 가운데 이거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뭐 큰 의미는 없죠,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뒷좌석에 대한 공간성, 그리고 착자감, 그리고 시야 너무 좋아요. 이거는 시야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윈도우가 진짜 커요. 네, 윈도우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너가 이게 네, 됩니다. 각도가 2단 정도까지는 되고요. 끝까지 이렇게 제쳤을 때는 좋네요. 뒷좌석 공간감은 투싼 스포티지보다 확실히 좋다. 이제 시승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이 차량은요 가장 그 꼴레오스 차량 중에서 등급이 높은 차량입니다. 에스프리 알핀이라는 이제 등급의 차량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4,495만원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4천만원 중반대가 넘는 아주 고가의 차량입니다. 지금 실제로 딱 차에 앉았을 때의 느낌 있잖아요. 아주 신선하고 아주 새롭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마감재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여기 안에 보면 여기도 뭐 세무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 고가 차량들에만 들어가는 이 알칸타라가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그래픽들이 있잖아요. 이 그래픽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뭔가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래로 쫙 내려서 이제 깔려 있는 느낌이라서 이 시야 확보가 정말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첫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벨트 파란 포인트나 스티치, 시트 이런 거는 다 에스프리 알핀이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이렇게 블루로 들어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솔린이든 다른 트림이든 이 에스프리 알핀만의 고유의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희한한 게요, 여기 지금 스티어링 휠 안에 스티치를 보게 되면요, 블루, 그 다음에 화이트, 레드 이렇게 좀 조합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딱 보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BMW 따라한 게 아닌가, M을 좀 상징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내의 고급스러움 있죠. 굉장합니다. 좀 아쉬운 게 아이코닉까지 넘어가야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거든요. 또 앰비언트 저는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있다 없다 뭐 크게 뭐 차량을 평가할 때 기준치로 넣고 싶진 않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질이거든요. 운행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디자인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실내 디자인이냐 인테리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드는 게 이 스티어링 자체가 모양을 조금 변형해서 만들다 보면요, 이 그래픽이 다 안 보입니다.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다 보면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픽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죠.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이 그래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인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거든요. 반응이 너무너무 느려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그래서 콜레오스의 그 장단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느낌으로 영상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앞이잖아요. 고속도로의 느낌을 먼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셀을 처음 밟았을 때 느낌부터 전달을 하자면요, 1.5 터보 엔진 기반에다가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악셀을 밟았을 때 초반 발진 가속이라고 하죠. 1.5 터보라고 해서 출력 낮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초반에 출발하는 그 가속감은 나쁘지 않아요. 밟는 만큼 툭툭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차량들을 시승을 했을 때 좀 답답한 차량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콜레오스 답답해요 지금? 투싼 스포티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렇게 막 답답하거나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런 느낌은 사실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많이 없죠. 그래서 발진 가속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시내 운행을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서 답답함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근데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이제 고속에서는 어떠한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고속 운행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이 핸들링 있잖아요. 이 움직임 자체는요, 좀 반박자 느린 느낌이에요. 지금 도로에 차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선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차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안전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반박자가 느려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한 템포 쉬고 들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둔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기판도 바뀌네요. 화이트 계기판에서 이 터널을 들어오게 되니까 이렇게 블랙으로 다 바뀌게 되고, 앰비언트가 좀 더 부각이 되죠. 앰비언트가 뭐 양쪽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화려한 건 없어요.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인포의 UI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뭐 하나 설정을 하거나 찾을 때 유저 친화적으로 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포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았잖아요. 지금 100km의 규정 속도 내에 있는데 100km 속도를 조금만 올리게 되면요, 이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되게 작게 들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학교 앞 30km, 그 다음에 아까 하이패스 고속도로 진입 전에 30km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 내가 30km를 이렇게 저속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여기가 카메라가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가속하면 안 되죠.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좀 스트레스를 준다? 또 바로 나요. 진짜. 지금 저희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 기어인데요. 기어봉 자체가 보통 D단에서 R로, 후진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손쉬워야 되거든요. 급하게 우리가 주차하는 경우에는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바로 변속이 안 되고요, 항상 D 드라이브를 아래로 2번, 후진도 2번, 꼭 N단을 중간에 걸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적응이 또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이 타이어 자체가 20인치고 두께가 45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노면의 소음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면의 소음은 그렇게 크게 거스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인 것 같기는 한데, 풍절음이 상당히 좀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이중접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쭉 주행을 했을 때 외부의 소음들이 정말 많이 들려와요. 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끄러워거든요. 방음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니요. 느껴지지 않죠? 흡음재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원가 절감을 좀 이런 데서 하지 않았을까. 20인치 휠은 그리고 이 콜레오스에 맞지가 않아요. 노면의 소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인치 휠이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엄청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노면의 소음은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어 사이즈를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솔직히 휠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미관상으로만 좋을 뿐이지, 사실 실제로는 좋은 게
게 별로 없거든요. 승차감 안 좋죠, 소음 크죠, 타이어 교체 비용 비싸죠. 딱 느껴져요. 점점 그냥 엔트리 트림에 동수석 디스플레이 추가할 사람은 추가하고 그냥 그 정도로 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아이코닉에서 에스프리 알핀으로 올라오면서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비싸지거든요. 차이 나는 게 크게 없던데? 디자인이랑 휠 빼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코닉 엔트리 트림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후방 긴급제동, 후방 긴급제동 거의 큰 의미 없고, 동수석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 그거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배제하고. 기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탑재가 돼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1열 이중 접합 사이드, 아, 이거는 의미 없어요. 지금 이중 접합인데 시끄러워요. 나파 인조 가죽 시트, 나파 인조 가죽이잖아요. 시트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이 양쪽에 요거 다잖아요. 네. 패스.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아 요거는 좀 예민한데 뒷좌석이 사람 많이 안 태우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4계절 중에서 한 4개월 트는 거잖아요. 패스.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트림을 좀 추천해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기본 사양이 풍부한 그냥 테크노 트림을 선택할 것 같고요. 테크노에서 추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단일이에요. 150만원짜리. 150만 원? 그 돈으로 아이폰 사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테크노 트림에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의 옵션들 그리고 안전사양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 옵션만 구매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의아한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큰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외부의 소리를 좀 잡아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입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엔진의 소음이 있죠. 엔진의 소음이 예를 들어서 A라고 칩시다. A라는 소음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건 C의 소음이에요. 그래서 그 C의 소음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소음을 최대한 0으로 수렴하게 한다, 없애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 외부 소음들이 아니라 네네네. 엔진 음만 잡아준다는 거죠? 외부의 소음을 잡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짝을 두껍게 만들던 문짝 안에 방음제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소리가 안 들어오게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성이 좀 있다고 봐요. 엔진 음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음도 좀 막아주겠지만 외부의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면의 소음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다, 기능의 한계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했을 때 답답한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쭉 크루징을 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상 영역에서 출력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비교를 해보자면 2.0 가솔린 터보 엔진 있죠.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그 투싼 있죠.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이거든요.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와 이 콜레오스에 대한 출력 비교해보자면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이 콜레오스가 출력이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고속에서 악셀을 좀 깊게 밟아볼게요. 풀악셀이거든요. 자, 풀악셀 밟았을 때는 이 출력의 답답함이 현저히 느껴집니다. 배기량의 한계가 바로 느껴지고요. 다만 좋은 부분은 그거예요. 풀악셀을, 좋은 건가? 풀악셀을 밟더라도 보통 우왕 하는 소리가 날 텐데 지금 콜레오스는 우왕 하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묵직한 소리가 나면서 그냥 쭉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좀 중요하지 않나. 엔진 음 소리가 진짜 우왕 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죠. 오히려 뒤에서 배기 소리가 조금 더 강하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모드 변경을 좀 하면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작하는 이 조작감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 느낌은 굉장히 좀 가볍다, 장난감스럽다 라고 느껴지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모드에 대한 차량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보통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RPM 왕 이제 올라가면서 달릴 준비를 한다 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악셀감도 조금 더 묵직해지면서 RPM을 좀 끌어서 가야 되는데 얘가 참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줄 알아요? 풀악셀을 밟았을 때랑 악셀을 한 30% 밟았을 때의 그 가속감이 똑같다. 30% 밟아볼게요. 30%? 이 정도 속도감 나요? 느꼈죠? 네. 다시 속도를 좀 줄여서 이제 풀악셀을 밟아볼게요. 풀악셀을 밟았어요. 이게 풀악셀이에요.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죠. 초반에 그 응답성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그 RPM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 영역에 대한 주행을 더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인성도 좀 말씀드릴게요. 사이드미러 자체가 되게 큼지막하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대시보드 자체가 위로 껑충 올라와 있는 타입이 아니라 아래로 좀 쫙 눌러져 있는데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시인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후드에 있는 부분들이 이 시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운행을 할 때 불편한 거는 전혀 없어요. 시인성 자체는 너무 좋다. 저희가 고속 안정성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100km 기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km에서 주행을 했을 때 이 안정감은요 상당합니다. 차가 불안하다거나 휘청거린다거나, 그리고 보타성, 이 핸들을 계속 보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고속 운행했을 때 피로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직진성 자체가 좋아요. 그냥 그대로 쭉 직진하는 이 직진성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은 현저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속 승차감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 우리가 저속에서 이런 요철들을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튕겨내는 느낌이에요. 그냥 나버리네요. 다시 한번 방지턱. 이 잔요철이 너무 잘 느껴져요. 발에서도 느낌이 와요. 지금 내가 돌 밟고 있다라는 게. 이 큰 요철은 당연히 뭐 느낌이 오는 게 맞는데, 자잘한 요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느껴지면 운전의 피로감이 좀 높겠죠. 급코너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경쟁 차종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산타페, 소렌토,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확실하게 승차감이 좀 비슷한데 유별나게 좋다 이런 포인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와 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승차감이 저속에서는 확실히 좋고요, 고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데, 엄청나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산타페, 소렌토보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다만 확실하게 좋은 부분은요, 이 초반 가속,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이 가속이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차가 그만큼 또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경사로 밀림 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도의 아주 가파른 경사예요. 브레이크 뗐습니다. 1, 2, 3 해지. 네, 3초가량은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로에서는요, 이런 구간들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장에서 나갈 때 앞에 차단기가 안 열리면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많이 쓰실 텐데 3초까지는 안전합니다. 콜레오스 후방 카메라 볼게요. 이 반응이 얼마나 느리냐면요, 지금 차가 이동 중이죠. 이동 중인데 이거 보세요. 버퍼링 상당히 있어요. 지금 앞에 우리 진성 PD 앞에 있죠. 진성 PD 앞에 따라가 볼게요. 당황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려요. 반응 엄청 느리죠. 이거 우리 예전에 후방 카메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싸제로 달잖아요. 그런 수준의 후방 카메라다. 화질을 떠나서 반응이 너무나도 늦습니다. 자, 이렇게 콜레오스 차량에 대한 시승을 마쳤는데요, 장단점이 명확한 차량이면 분명합니다. 뭐 외관의 고급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은요 저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다 좋은데요, 가장 큰 단점 몇 가지만 좀 꼽아 볼게요. 일단 인포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적응을 하게 되면 쉽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조작에 대한 버퍼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응 속도 상당히 늦었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정말 최악입니다. 빨리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면 프로그램들을 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소렌토, 뭐 산타페랑 비교해 본다면요, 뭐 특별하게 뒤처진다, 특별하게 뭐 우월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세하게 조금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차량 가격입니다. 르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성비잖아요. 이 4,500만 원이 넘는 이 풀옵션까지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이 트림만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기본 옵션들, 그리고 안전사양들 다 대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성비로 접근하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산차다 보니까 이제 뭐 현금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르노 차량들의 특징이 장기 렌트로 이용했을 때 월 렌탈료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오스 지금도 물론 뭐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소렌토, 산타페만큼은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 렌트 특가 견적들이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촬영 날짜 기준 가장 저렴한
장기 렌트 특가 견적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초기 비용이 없는 상품과 보증금 들어간 거, 그리고 선납금 들어간 거, 다양한 견적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견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견적 외에 다양한 견적을 받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특가 견적을 좀 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구매 계획이 없고 뭐 내년 뭐 언제쯤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미리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꼴리어스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